안녕하세요. 아가파 클리닉 계양정 원장 이승원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병원에 다니지 않으셔도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으시거나 기능성 화장품 등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능성 제품 중에서는 매우 고가인 것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반 관리를 받으시거나 화장품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모든 시술을 하거나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모두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별도 시술 없이 제품을 바르기만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피부 흡수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피부는 사람에 따라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약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피부는 매우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바르기만 해서는 피부 흡수가 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부 흡수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 관리는 플라즈마와 LDM 그리고 1927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3단계의 시술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1927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미세 구멍을 뚫어주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세포 간격을 넓힌 다음에 LDM을 이용해서 피부에 도포한 앰플의 침투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각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생각해보면 고체 상태에 얼음이 있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이렇게 물질에 열을 가하면 고체, 액체,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를 더욱 올려서 수천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기체 상태를 지나서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더욱 격렬하게 충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띠는 이온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서 전기 에너지를 가진 기체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를 피부에 시술하게 되면 표면에서 표피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기 에너지가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서로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세포 부착 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세포 부착 인자를 일시적으로 파괴해서 세포 간의 간격을 넓혀주게 되고, 따라서 피부 표면에 도포한 앰플의 흡수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쪽에서는 플라즈마 시술을 하고 다른 한쪽은 플라즈마 시술을 하지 않고 이후 앰플을 도포한 후에 30초 정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플라즈마 시술한 부위는 앰플이 흡수해서 거의 보이지 않고요. 시술하지 않은 부위는 앰플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흡수율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플라즈마는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살고 있는 세포의 분자 구조를 파괴하게 되고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DM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DM은 로컬 다이나믹 마이크로 마사지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흔히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병원도 그래서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이름처럼 실제 리프팅을 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피부를 진정 재생시키고 약물 침투를 도와주는 초음파 장비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다르지만 1, 3, 10, 19MHz의 파장을 혼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파장으로 피부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피부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피부를 포함한 인체 조직은 일단 세포들이 있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세포외 기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외 기질은 조직을 물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세포가 튼튼하게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콜라겐이 이 세포의 기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의 기질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파괴가 되고 복구가 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 파괴될 때는 기질 금속 단백분의 효소, 그리고 복구를 할 때는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LDM은 이러한 기질 금속 단백분의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고요. 열충격 단백질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콜라겐을 형성하고 피부 장벽을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인자를 증가시켜서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물방울 리프팅은 그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피부 재생과 보습 효과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LDM의 또 다른 특징은 초음파로 피부의 세포막에 미세한 공간과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 공간과 흐름을 통해서 약물 침투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즈마와 같이 병합한다면 피부 흡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927 파장의 레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 관리에서 사실 가장 처음 시술하는 단계인데요. 1927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입니다. 약물 침투로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은 사실 프락셀이나 MTS 롤러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증하고 시술 후 불급증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7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약한 에너지로 표피까지만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주면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취 없이도 시술을 할 수 있고 시술 후 불금증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시키는 LDM 관리를 병행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의 시술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시술이 좋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피부가 예민해서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가 오히려 더 악화되시는 분들이나 2, 3일 후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부정이 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장벽 개선이 중요한 아토피나 홍조에서도 추천드리고요. 레이저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악성 기미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도 피부 장벽 개선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리플 물방울 리프팅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